안녕하세요. 경동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 김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믈리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리에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1316년부터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행사 등에서 음식과 먹거리 등에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에셩숑이라고 합니다. 에셩숑은 술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현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약 한 18세기 말 정도 되겠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이태리 등지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들의 업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소믈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활발하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 지역이나 그 이전 국가들의 이념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가까워지기보다도 좀 더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소믈리에들은 단지 와인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지식과 더불어서 고객과의 연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최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언제나 청결하고 언제나 정확하고, 그리고 단련시켜서 업장과 더불어서 업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믈리에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NCS입니다. NCS는 여러분도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입니다. 그래서 소믈리에도 이에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그 소믈리에 업무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태도 등을 체계화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NCS는 2013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총 1001개의 세 분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79개, 소분류가 253개, 그다음에 세 분류가 100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NCS 상에서 소믈리에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CS 분류에서 13번에 해당되는 음식 서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식 서비스에서는 식음료 서비스 부분과 조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식음료 서비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리스타라든지 식음료 적객이라든지 소믈리에, 또 바텐더 등이 있습니다. 세 분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소믈리에란, NCS에서 분류한 소믈리에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믈리에 직무는 식음료 영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와인을 선정하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와인을 관리하고 추천을 하고 판매 또는 테이스팅을 하고 장비와 와인에 관련된 장비와 피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품종이라든지 와인 양조에 대한 분류라든지 또 세계와 구세계와 신세계 국가 와인을 분류하고 또 영업장 경영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CS에서는 소믈리에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 단위를 구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과목이 와인 선정 및 구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과 와인셀러 관리를 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와인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와인 서비스와 다섯 번째 와인 테스팅 부분이 있겠습니다. 테스팅은 순수하게 영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 와인이 좋은지 나쁜지 판매할 시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와인 장비 또는 비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와인 영업장 경영입니다. 와인 영업장 경영이고, 여덟 번째는 포도 품종과 와인 양조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구세계 와인,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신세계 와인인데, 구세계 와인이라고 하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와인이라고 하면은 유럽의 포도 품종과 양조 기술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국가들을 말합니다. 또 특히 미국이나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S 체계에서의 소믈리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소믈리에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별가로서의 자질입니다. 와인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와인을 선별한다는 것은 그 와인이 판매할 시기에 도달했는지 아니면은 보다 더 숙성 저장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장 경영자로서의 그 자질입니다. 소믈리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매입을 했는데, 우리 업장에서 판매하겠다고 매입을 했는데 와인을 못 팔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로 쌓이게 되겠죠. 재고로 쌓이게 되면은 그만큼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마음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소믈리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인은 단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판매자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소믈리에는 와인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을 판매하고 선별을 했다면은 와인을 판매를 해야만이 진정한 소믈리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과 와인의 짝꿍이라든지 또 와인을 상황에 맞게끔, 고객 상황에 맞게끔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갖춰야만이 소믈리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전문 서비스맨으로서 자질입니다. 특히 고객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 만족을 시켜드리는 것이 소믈리에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와인을 좋아해야 됩니다. 소믈리에가 와인을 싫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고, 나 자신부터 좋아하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기타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막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전통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와인은 순수하게 포도만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해년마다 품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믈리에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소믈리에는 선별가로서의 자질, 그 다음에 업장 경영자로서의 자질, 또 판매자의 자질,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맨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와인을 좋아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질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믈리에를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직군들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와인 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던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주류 전문점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와인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와인을 언제 매입을 하고 또 그 매입한 와인에 대해서 판매 시기에 도달한 와인은 적극 세일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시기에 도달하지 않는 와인들은 더 오랫동안 숙성 보관함으로써 가치를 더 높여줌으로써 그 영업장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인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데, 와인뿐만 아니라 주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위스키라든지 꼬냑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전통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코디네이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다 코디네이터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류 영업장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레스토랑이나 또 호텔 그런 등지에서 소믈리에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류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 수입 주류를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류회사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마케팅 부서라든지 주류를 해외 공급처로부터 매입을 할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류 마케팅 회사라든지, 또한 그 수입한 와인을 갖다가 영업을 하면서 판매처를 개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주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은 백화점이나 할인점, 그리고 영업장, 와인바나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주류 코디네이터를 하고 판매도 하고, 두 번째로는 주류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리에 자격증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와인에 관련된 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체들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자,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체의 설립 연도와 단체의 활동 영역들이 와인 자격증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한국 소믈리에 협회가 되겠습니다. 한국 소믈리에 협회. 이 협회는 1989년도에 생겨났습니다. 1989년도에 생겨났는데 모르나라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 각 호텔에 있는 주류 담당자들이 모여서 주류 회사와 더불어서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국가에 이제 공인된 인정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된 것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 소믈리에 협회는 2008년도에 사단법인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한국 소믈리에 학회가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한국국제 소믈리에 협회입니다. 한국국제 소믈리에 협회는 2002년도에 생겨났습니다. 2002년도에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단체인 한국 와인 아카데미 협의회가 생겨났습니다. 한국 와인 아카데미 협의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국제 소믈리에 협회는 2009년도에 사단법인이 돼 있고, 한국
와인 소믈리에 학회가 2009년도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공식력 있는 단체가 이 세 군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소믈리에 협회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생겨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인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이제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이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입니다.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인데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소믈리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따는 그러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뭐 학생이라든지 또 일반인도 소믈리에가 되고 싶어서 기초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믈리에 자격증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업장, 와인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와인바라든지 그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따는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믈리에, 시니어 소믈리에, 마스터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샵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에서 따는 그러한 자격증이 와인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와인 엑스퍼트 이런 자격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보면은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은 만 19세 이상이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검정 시험에 응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무조건 볼 수가 있고, 와인 어드바이저는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자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소믈리에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교육기관에서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와인 관련 업에서 3년 이상 그 다음에 대학이나 또 관련 학과에서 재학이나 졸업한 사람 중에서 2년 이내에 졸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마스터는 와인 어드바이저 자격을 취득한 후에 15년이 경과한 사람이 볼 수가 있고, 소믈리에 자격 취득 후에 10년이 경과된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따는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믈리에 자격증은 관련 업장에서 와인바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업장 경력이 3년 이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소협회, 한국 소믈리에 협회의 정회원이고 와인 어드바이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영업장에서 2년이 경과한 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시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는데요. 소믈리에보다 한 단계 높은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려면은 소믈리에 자격 취득 후에 반드시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취득해야 되고 취득한 후에 5년이 경과된 사람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소믈리에 협회의 정회원으로서의 10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식음료 영업장에서 15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증은 시니어 소믈리에 자격 후에 취득 후에 10년이 경과된 자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최고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보는 과정에서의 시험의 면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은 한소협이나 학회 관련 경기대에서 결선을 진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증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한소협에서 지정해준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험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어드바이저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에 응시 시 1회 필기시험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소협이나 학회 관련 경기대에서 와인 어드바이저 부분에 있어서 입상한 자는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마스터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응시자 2차 시험에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응시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은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에 응시자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사람법인 한소협의 학회 관련 경기대 입상자는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응시 시에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응시 시 2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소믈리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응시 시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응시 시 2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시험까지 면제시켜준다는 얘기는 3차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루에 다 봅니다. 그리고 실기는 와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와인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고 필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를 합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가 되겠고요. 와인 어드바이저는 1차는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2차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실기 시험에서도 떨어지면은 1차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2차는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마스터는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이 있는데 1차는 필기 시험, 그 다음에 2차는 실기시험, 3차 시험은 이제 논문이라든지 학술 자료라든지 본인이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업장 경력사항이라든지 와인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믈리에는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는데 1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2차를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필기 시험에서 여러 가지 와인과 음식과 그런 것에 대해서 치르게 되고 2차의 실기 시험은 티켓팅 대고객 서비스 블라인드 테스팅이 주로 시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소믈리에 자격증과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증은 1차 시험은 동일하게 주관식의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이 되겠고 3차 시험은 논문 발표라든지 아니면 학술에 기여한 공로라든지 와인 업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대한 응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각 단체마다 응시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협회 사이트를 주로 이용해서 접수를 하고 협회 사이트에서 공지도 하고 합격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필기 시험은 와인의 역사, 또 와인 양조 부분, 그 다음에 포도 품종,
테루아. 테루아는 자연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기후라든지 토양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세계 와인, 그 다음에 전통주, 국내산 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주류, 중류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인과 음식, 그 다음에 세계 유명한 치즈라든지 또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와인 보관 관리, 주세법도 알아야 되고 유통이라든지 와인 칵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러한 것들은 필기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구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와인 티켓팅 서비스, 대고객 서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팅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모양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배지와 카드 자격증 그리고 B4 사이즈의 하드 카버로 된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지를 보면은 금색과 은색과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은 소믈리에, 그 다음에 은색은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핑크색 배지는 주니어 소믈리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자격증도 나가고 또 이것은 뒷면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자격을 인증해 준다는 표시로 이렇게 카드 자격증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은 소믈리에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소믈리에 업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소믈리에 자격증이 어떠한 자격의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믈리에들이 자격증을 보기 위해서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수료하면은 어떠한 배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자격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소믈리에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